이번 내용은요,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한 묶음 보시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따로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오늘 영상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크게 다루지 않을 거고 캐나다, 멕시코 위주로 갈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이거에 예민할 수밖에 없냐면 원래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보조금 주네 관세를 어떻게 하냐라고 해도 그러면 어차피 캐나다랑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고 USMCA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캐나다에다 공장 짓자라고 판단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25%의 관세를 실제로 부과를 하는 2월 4일부터는 이 관계를 믿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게 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관세를 25% 맞게 되는 거니까 이럴 거면 캐나다에 공장 안 지었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198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무역 협정을 맺기 시작했고 92년도에 멕시코가 합류하게 되면서 이 세 국가가 처음에는 나프타라는 자유무역 협정 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FTA 앞에 NA, 노스아메리카를 붙여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인 거예요. 2018년도에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에 대해서 막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깠었던 명분이 뭐였냐면 우리 세 국가가 이렇게 교류하는 건 좋은데 나는 지금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미션이 달려있는데 너네는 왜 중국을 이렇게 치네? 너네는 왜 중국은 FTA 맺고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무역 분쟁이 일어났었고 이 결과로서 만들어진 게 나프타에서 USMCA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보시면 나프타에서는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무역 협정인데 USMCA로 가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그냥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협정이 아니라 조금 더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협정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제시했었던 요건이 뭐였냐면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금지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USMCA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캐나다, 멕시코는 중국과의 교류가 줄어들어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셔왔으면 알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멕시코와 캐나다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중국과 교류하지 말랐는데 왜 이렇게 교류하는 거야? 이렇게 까고 있는 거죠. 이러한 좀 서사랑 세계관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중국 쪽에서도 뭐 관세 보복을 검토하고 있겠고 WTO 제소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캐나다가 더욱더 강경하게 우리는 즉각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의 에너지는 10%의 관세입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당장 캐나다는 미국의 에너지 창고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관세율을 올리게 되면 미국이 수입할 때 더 높은 비용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내에서 영토 내에서 체감하게 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CPI도 올라가겠죠. 그럼 소비자가 체감하게 될 물가지수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의 명분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는 좀 소심하게 10%를 책정을 한 건데 이번에는 면제 품목이 없습니다. 전체 품목입니다. 전체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고 특히나 원래 $800 미만의 선정물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관세를 안 때렸어요. 근데 이걸 악용해서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중국계 전자상거래가 활개를 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한 번 더 꼬집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디미니미스 조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민하게 반응할 만하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의 전체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것은 물론 당장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을 응원하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쳐서 안 좋아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게 그냥 단순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25% 관세를 때려요. 그러면 기존에 $100에 팔던 거 25% 관세 때려서 25불을 지불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단기간적으로는 그러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입 물동량을 줄이게 될 수밖에 없고 생산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100에 팔던 거를 어차피 25% 관세 맞아야 되니까 $125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하게 될 캐나다산, 멕시코산 물품들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꽤나 많은 경제학자들과 싱크탱크들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할 거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류 입장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나프타에서 USMCA 관계까지 발전하면서 이게 명확하게 조약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 이걸 깨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바뀌었다라 해서 한 번에 깨지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이 되게끔 하려고 트럼프는 막 불법 이민자도 많고 펜타닐 문제도 있고 밀반입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IEEPA라고 알려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심각하다 이겁니다. 이걸 명분으로 잡아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긴 권한이 뭐냐면 만약에 특정 국가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여기서 새로운 관세는 결국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응하는 거겠죠. 보복 관세라고 합니다. 이 보복 관세를 때렸을 때 트럼프는 대통령 명으로 관세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복으로 2배, 3배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명확한데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막 예전에 트럼프가 야 캐나다 우리 다음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52번째 주였나요? 이거에 대해서 트리도가 별다른 대응을 못했어요. 그냥 헤헤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캐나다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게 되면서 지금 트리도 총리가 물러날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게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좀 유하게 넘어가려 했더니 내부적으로 반발이 많으니까 좀 강경 대응을 한 건데 이렇게 강경 대응하게 되면 결국에 미국의 보복 관세를 맞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게 된다면 결국엔 WTO에 제소를 해서 무역 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WTO 제소가 돼서 무역 분쟁이 시작되게 되면 이게 단기간 내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논쟁이 있었을 때 하루 이틀 일주일 걸려가지고 논쟁을 끝낼 수 있겠지만 국가 간의 분쟁 특히나 이런 무역 분쟁에 있어서는 WTO에 제소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수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수년 동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에 협정을 내놓게 되는 건데 과거 나프타에서 USMC를 바뀌는 이 과정을 보면 저는 저의 추론이지만 이게 USMC라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연합 자체가 깨져서 미국과 캐나다 따로, 미국과 멕시코 따로, 캐나다, 멕시코 따로 이렇게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나라 기업들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좀 보고요. 솔직히 막말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진출해서 어차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려고 했더니 갑자기 캐나다에 관세 때린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 그냥 한국에서 현지 생산할 걸. 한국에서 생산에다가 그냥 현지에다가 수출해서 보낼 걸. 이러한 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시사점은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근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사실상 미국이 이런 식으로 관세를 때렸을 때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 수입하는 것 중에 절반 정도가 캐나다, 중국,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서 나오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연방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들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율이 너무 세다 그냥 수출량 줄여야지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의 무역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무역 규모도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세수는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는 그렇게 경제적 후생이 좀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자동차 산업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전기차나 수소, 배터리 관련주들, 셀업체들 모두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보시면 원래 멕시코랑 캐나다는 그 국가 자체로도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무역 의존도가 미국에 대해서 향하는 무역 의존도는 더욱더 높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캐나다가 수출하는 것의 78%가 미국으로 가고요. 나머지 22%만 다른 국가들로 갑니다.
그래, 멕시코가 수출하는 것의 80%가 미국으로 가고 20%만이 다른 국가들로 가죠. 7, 80%, 특히나 80%에 해당되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관세를 25% 때려버리면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게 중국의 우회 수출이긴 하지만 이번 무역 분쟁에 있어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응해서 WTO에 제소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게 될 그 출혈은 멕시코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캐나다고 그 다음에 해당 국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온시스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 HL만도, 기아, 포스코, LG전자, 현대모비스 등등의 기업들도 있지만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에코프로비엔과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정도지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될 거냐면 각 국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향이 뭐냐면 캐나다, 멕시코가 별다른 그런 반발을 하지 않고 미국이 요구하는 그 조건들을 맞춰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관세를 보기 전에 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분이 시작되는 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입니다. 이는 즉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불법 이주민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펜타닐 관련된 문제들 이런 불법 수출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우리가 약속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그 후순위에 있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명분이 없다 이겁니다. 트럼프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관세 부과하게 되면 물가지수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 못해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불법 이주민들 이런 마약들 없애겠다라고 약속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으름장 놓은 겁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너네 이러한 문제가 너무 심해서 내가 경제권한법을 발동할 건데 이거 해결 안 하면 나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일단 관세 부과한다라고 지금 으름장 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핀트를 못 잡고 우리도 같이 관세 때릴래 해버리면 트럼프와 캐나다, 멕시코 모두 출혈밖에 없는 아픔밖에 없는 무역 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보복을 연달아 하다 보면 서로 관세 올려가면서 그 여파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피해를 보게 될 텐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실질적으로 해결을 해 나간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번 으름장 내면서 본인의 파워를 보여준 것이고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들을 해결한 것이고 관세를 올리지 않음으로써 인플레이션 없애줄 수가 있고 금리 인하의 명분을 확보할 수가 있고 모두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나온 이런 맥락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하는데 큰일 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이면에는 불법 이주민과 펜타닐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해주면 나는 이거 경제권한법 발동한 거 문제 없어. 그러나 관세 부과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